매일 아침 삶은 달걀 2알, 혈압약도 꼬박꼬박 챙기고 산책도 빠뜨리지 않으면서 평생을 성실하게 건강을 지켜오신 분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달걀을 드시는데 어떤 분은 콩팥 수치가 조용히 회복되고 어떤 분은 사구체가 시멘트처럼 굳어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차이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수백 명의 콩팥 환자 식단을 분석하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김태준입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로 20년째 진료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접 만난 투석 직전 환자만 수백 명, 그분들의 식단 기록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저는 한 가지 불편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쓴 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결과를 마주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말씀드릴 겁니다. 달걀과 함께 먹으면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 3가지, 그리고 반대로 콩팥 사구체를 되살려내는 최고의 조합 3가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단 하나의 비밀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박성철 씨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30년 넘게 건설 도급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67살 평생 병원 신세 한번 진 적 없다는 게 그분의 자랑이었어요. 매일 아침 달걀을 삶아 드시고 짠 음식도 멀리하고 담배도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스스로도 자신 있으셨죠.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느 정기검진에서 담당 의사가 소변검사 결과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성철 씨는 아무 증상도 없었습니다. 아프지도 않았고 소변색이 이상하다고 느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결과지에는 단백뇨 양성, 크레아티닌 수치 1.8mg, 정상 범위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였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분은 진료실을 나오면서 이렇게 중얼거리셨다고 합니다. 내가 제일 열심히 했는데 우리 콩팥은 절반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게 이 장기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에요. 박성철 씨처럼 성실하게 관리해온 분들이 오히려 뒤늦게 발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증이 없으니 안심하고 안심하는 사이에 사구체는 조용히 굳어갑니다. 실제로 콩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혈액검사상 이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투석 직전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성철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제가 만난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윤정희 씨라는 분입니다. 65살이시고 평생 주부로 살아오셨습니다. 남편분이 몇 년 전부터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거의 매일 병간호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본인 건강만큼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챙기셨습니다. 아침마다 달걀 2알을 꼭 챙겨 드셨고 짠 음식은 입에도 안 대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찾아서 드셨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리가 자꾸 붓는다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대요. 검사 결과를 보니 사구체 여과율이 이미 정상의 6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본인은 정말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도 그 순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윤정희 씨도 박성철 씨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을 드신 뒤 바로 뜨거운 보리차로 입가심을 하셨던 겁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습관이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두 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달랐지만 두 분 모두 똑같은 함정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과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자신의 세대 모두 이 함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욱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침마다 몸이 무겁거나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시거나 소변의 거품이 잘 사라지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오늘 이 정보를 더 많은 분께 전달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내 가족 중에 매일 아침 달걀을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뒤 조용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철 씨와 윤정희 씨, 달걀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딱 1분만요.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박성철 씨와 윤정희 씨의 달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콩팥 문제의 원인을 무엇을 먹느냐에서 찾으십니다. 어떤 음식이 나쁘고 어떤 음식이 좋은지. 그런데 제가 수백 명의 식단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달랐습니다. 문제는 재료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조리 방식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달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 자체는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합성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섭씨 150도가 넘는 고온의 기름과 만나는 순간 옥시스테롤이라는 산화물질로 변질됩니다. 이 물질은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마치 거친 사포로 콩팥 사구체의 얇은 모세혈관벽을 긁어내는 것처럼요. 2024년 미국 생리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옥시스테롤은 콩팥 내 특정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염증성 대식세포를 사구체로 끌어들이고 이것이 섬유화와 만성 콩팥병 진행을 촉진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통증도 없이 소리도 없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기름을 빼면 됩니다. 고온을 피하면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오늘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달걀과 함께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세 가지 조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최악의 조합입니다. 달걀과 우유. 많은 분들이 아침에 삶은 달걀과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함께 드십니다. 단백질도 보충하고 칼슘도 채운다는 생각으로요. 젊은 시절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67에 접어들면 이 조합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유는 인 성분 때문입니다. 우유 한 잔에는 약 230mg의 인이 들어있고 삶은 달걀 하나에도 약 100mg의 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혈액 속 인을 소변으로 걸러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서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능력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인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퍼듀대학교 영양과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인 항상성 교란은 콩팥병 초기 단계보다 훨씬 이전, 즉 혈중인 농도가 임상적으로 높아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치가 정상이어도 몸속에서는 이미 경보가 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이 과도한 인을 처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뼛속에 저장된 칼슘이 혈액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인과 칼슘이 혈액 속에서 만나면 돌처럼 굳어지는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결정체가 혈관벽에 달라붙기 시작하면 혈관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수도관 내부에 석회가 끼어 관이 좁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콩팥으로 가는 미세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고 굳어지면 사구체는 충분한 혈류를 받지 못해 서서히 기능을 잃게 됩니다. 뼈는 푸석푸석해지고 혈관은 돌처럼 굳어지는 두 가지 재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FGF23이라는 호르몬이 등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호르몬은 처음에는 구원자입니다. 인을 콩팥 밖으로 내보내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FGF23은 계속 분비되고 혈중 농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FGF23이 높아지면 클로토라는 단백질이 감소합니다. 클로토는 콩팥의 항노화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물질로 이게 줄어들면 콩팥 노화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더 무서운 거는 이 악순환입니다. 콩팥이 나빠질수록 FGF23은 더 올라가고 FGF23이 올라갈수록 클로토는 더 줄어들고 클로토가 줄어들수록 콩팥은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처음에는 구하러 왔던 소방관이 결국 불을 더 키우는 셈입니다. 미국 신장학회지에 발표된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FGF23 수치가 높은 고령 여성은 24개월 내에 콩팥병이 진행될 위험이 정상군보다 3배 이상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 상승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바로 한 끼에 몰아서 섭취하는 달걀과 우유의 인 조합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콩팥 기능이 아직 충분히 건강하신 분이라면 이 조합이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 특히 혈압이나 혈당을 우리처럼 관리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인 섭취량에 대해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드신 우유가 콩팥의 항노화 시스템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은 댓글창에 숫자 하나, 둘을 남겨주십시오. 아직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두 번째 조합은 더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십니다. 두 번째, 최악의 조합입니다. 달걀과 소금 혹은 간장.
달걀 특유의 비린내를 없애고 싶어서 혹은 퍽퍽함을 줄이려고 맛소금을 찍거나 짭짤하게 조리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달걀 프라이에 간장을 한 숟가락 두르거나 달걀 장조림을 즐겨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콩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입니다. 나트륨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혈액 농도를 맞추기 위해 혈관 밖의 수분을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은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그 압력이 고스란히 콩팥 사구체의 미세 혈관으로 전달됩니다. 사구체는 원래도 아주 섬세한 구조입니다. 이 압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면 모세혈관벽이 조금씩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틈새로 빠져나와서는 안 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게 됩니다. 거품 소변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통한 간접 경로만이 아니라 콩팥을 직접 손상시키는 경로도 갑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교감신경계와 레닌안지오텐신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 두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면 콩팥 내부 혈관이 수축되고 사구체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며 여과율이 떨어집니다. 혈압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분도 나트륨 과잉 섭취로 콩팥이 손상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단백뇨가 있는 우리 같은 분들은 훨씬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3년 보스턴 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연구팀이 한국인 만성 콩팥병 코호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967명의 환자를 4년 넘게 추적 관찰한 이 연구에 따르면 단백뇨가 하루 0.5g 이상인 환자에서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3.4g을 넘으면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나 투석을 시작해야 할 위험이 정상 나트륨 섭취 그룹보다 거의 6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 숫자는 추정이 아닙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실제 데이터입니다. 달걀에 소금을 찍는 행동 하나가 이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콩팥 여과망에 이미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나트륨으로 수압을 높이는 것은 이미 낡은 수도관에 물을 세게 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구멍은 점점 더 커지고 새어나가는 단백질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혈압이 정상이라고 안심하고 계신다면 그 안심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혈압과 무관하게도 콩팥세포에 직접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계 숫자가 괜찮아도 콩팥은 조용히 손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달걀은 그대로 두십시오. 소금만 빼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콩팥이 받는 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나트륨 섭취를 줄인 뒤 단백뇨 수치가 개선된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운동을 더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식탁 위에서 소금통을 치운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 콩팥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단, 이미 손상이 깊어진 상태에서는 반응이 더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식탁부터 달걀 옆에 있던 소금을 치우십시오. 세 번째, 최악의 조합입니다. 달걀과 진한 녹차 혹은 보리차. 식사를 마친 뒤 뜨거운 차 한 잔으로 입을 헹구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이어온 문화입니다. 기름기를 씻어낸다, 속을 달랜다, 이런 믿음이 있어왔죠. 그런데 달걀을 드신 직후 바로 진한 차를 마시는 것은 콩팥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위장 속에서 달걀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덩어리는 장의 연동 운동을 방해해서 변비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변비로 대장 속에 오래 머무른 음식 찌꺼기는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고 이 과정에서 인독실황산염과 파라크레실황산염이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은 요독, 독소, 의학 용어로 우레믹톡신이라고 부릅니다. 2024년 오카야마 대학교 신장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 독소들은 장 점막을 뚫고 혈액 속으로 흡수된 뒤 사구체 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콩팥세포의 섬유화를 가속화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물질들의 성질입니다. 단백질과 단단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심지어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에게서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투석 중에도 독소가 계속 쌓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독소들은 콩팥에서 어떤 일을 벌일까요? 인독실황산염은 콩팥 세뇨관 세포에 직접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사구체 여과를 마친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에서 세포를 하나씩 죽여나가는 겁니다. 파라크레실황산염은 사구체 내피세포의 기능을 직접 방해합니다. 두 물질이 함께 작용하면 콩팥의 여과 능력은 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대장은 우리 콩팥과 함께 독소를 내보내는 양대 배출구입니다. 대장이 막히면 콩팥 혼자 그 짐을 다져야 합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진 콩팥이 추가 부하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차 한 잔으로 즉각적인 신부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과정이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박성철 씨처럼, 윤정희 씨처럼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으면서 매일 조금씩 콩팥을 소진시키는 일이 10년, 20년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크레아티닌 수치가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달걀을 드신 뒤 최소 1시간은 지나고 나서 차를 드십시오. 혹은 식사 중에 미지근한 물로 대신하십시오. 차는 우리 모두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달걀과 함께 그것도 바로 이어서 드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요독 독소 문제는 단순히 차를 끊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장내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장 속에 유익한 세균이 많고 소화가 원활하면 이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는 양 자체가 줄어듭니다. 2023년 국제 독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고 단백질 위주의 발효 환경을 줄이는 것이 이 독소 생성량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식이 전략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오늘 후반부에 말씀드릴 세 번째 최고의 조합이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최악의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유, 소금, 그리고 식후, 진한 차. 그럼 대체 달걀과 무엇을 함께 드셔야 할까요? 여기서 끄시면 절반만 아신 겁니다. 첫 번째 최고의 조합입니다. 달걀과 빨간 파프리카. 파프리카라고 하면 화려한 색깔 때문에 그냥 예쁜 채소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콩팥이 걱정되는 우리 같은 분들에게 빨간 파프리카는 사실 하늘이 내린 선물과 같은 채소입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칼륨 문제입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채소 섭취에서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칼륨입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혈액 속 칼륨을 우리 콩팥이 소변으로 쉽게 걸러내지만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면 칼륨이 혈액에 쌓여 심장박동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채소 자체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빨간 파프리카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150mg에 불과합니다. 라이코펜은 혈관을 타고 돌면서 콩팥 사구체의 모세혈관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옥시스테롤이 사포처럼 혈관벽을 긁어낸다면 라이코펜은 그 상처가 생기기 전에 공격자를 먼저 무력화시키는 방어막입니다. 달걀이 찢어진 사구체 여과막을 보수하는 벽돌이라면 파프리카의 라이코펜은 그 벽돌이 다시 부서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코팅해주는 철갑 방어막인 셈입니다. 항산화 영양소가 콩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에 따르면 산화 스트레스 감소는 사구체 경화 진행을 늦추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화된 콩팥에서는 스스로 항산화 효소를 생산하는 능력이 젊을 때보다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식품을 통한 외부 보충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한 가지 조리 팁을 드리겠습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기름에 살짝 볶으면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기름을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올리브유를 반 티스푼만 두르고 잘게 썬 파프리카를 약불에 2분 정도 볶아주십시오. 거기에 미리 8분 삶아둔 달걀을 으깨어 함께 버무리거나 부드러운 스크램블 형태로 드시면 됩니다. 달걀 노른자 속 지방이 라이코펜 흡수를 추가로 도와줍니다. 재료 두 가지가 서로의 장점을 끌어올리는 조합입니다. 복잡할 것 없습니다. 달걀 삶는 냄비 옆에서 파프리카를 2분만 볶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아침 달걀 옆에 파프리카 반 개를 올려놓으십시오. 보기에도 좋고 콩팥에는 더 좋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아직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궁금한 채소 이름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최고의 조합입니다. 달걀과 양파 그리고 부추. 이 두 가지 재료는 아마 지금 여러분 부엌에 이미 있을 겁니다. 특별히 구하러 나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흔한 재료들이 콩팥 혈관에 하는 일은 전혀 흔하지 않습니다. 양파와 부추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의 핵심 역할은 콩팥 혈관 내피세포에 작용해서 산화질소 분비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산화질소가 분비되면 좁아지고 경직되어 있던 혈관이 부드럽게 넓어집니다. 우리 콩팥 안쪽에 혈관이 이완되면 사구체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고 필터가 과도한 압력 없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좁은 통로를 억지로 통과하던 혈액이 드디어 여유 있게 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양리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퀘르세틴은 콩팥 독성 물질에 의한 사구체 손상을 줄이고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를 낮추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이 연구의 상당 부분은 동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사람에게서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참고 정보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르세틴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달걀 노른자 속 천연지방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달걀과 양파, 부추를 함께 먹을 때 이 흡수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두 재료가 서로를 살리는 궁합입니다. 조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달걀을 풀고 다진 양파와 잘게 썬 부추를 섞어서 약불에 스크램블로 만들어 드십시오. 기름은 올리브유 반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간은 소금 대신 후추로만 하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복잡한 요리가 아닙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아침 식사로 매일 반복하기에도 좋습니다. 양파의 칼륨은 100g 기준 약 146mg으로 콩팥의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부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콩팥이 걱정되어 우리가 채소를 멀리하고 계셨다면 이 두 가지는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고혈압은 우리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헤르세틴이 콩팥 내부 혈압을 안정적으로 낮춰준다는 것은 달걀과 양파, 부추의 조합이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이 조합을 식탁에 올리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물론 약을 대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최고의 조합입니다. 달걀과 배. 배라고 하면 과일이 콩팥에 괜찮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칼륨 때문이죠. 그런데 배의 칼륨 함량은 100g 기준 약 115mg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프리카보다도 낮습니다. 사과보다도 낮습니다. 콩팥이 걱정되는 우리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 중에서도 배는 특히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배의 진짜 힘은 칼륨이 낮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배 껍질 안쪽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팩틴이 장 속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인독실황산염과 파라크레 실황산염 기억하십니까? 장내 세균이 단백질 찌꺼기를 발효시킬 때 만들어지는 그 요독 독소들 말입니다. 팩틴은 이 독소들이 장 점막을 뚫고 혈액으로 흡수되기 전에 먼저 붙잡아서 대변으로 몸 밖에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장 속을 돌아다니는 강력한 자석처럼요. 2023년 국제독소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면 혈중 인독실황산염과 파라크레 실황산염 농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장속 독소를 줄이면 콩팥으로 가는 독소 부하가 줄어들고 이미 지친 사고체가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콩팥이 본연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팩틴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장내 유익한 세균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프리바이오틱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단백질을 독소로 발효시키는 유해균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독소가 만들어지는 공장 자체의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차를 마시지 않는 것이 독소 유입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라면 배를 드시는 것은 독소 생산량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인 접근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배를 껍질째 얇게 썰어서 달걀 식사 후 30분 이내에 드십시오. 껍질 부분에 팩틴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스나 즙으로 드시면 섬유질이 거의 제거되기 때문에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반 개면 충분합니다. 당분이 걱정되신다면 절반 이하로 줄이시되 껍질은 꼭 포함시키십시오. 달걀 식사 후 배 반 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장과 콩팥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배를 드시면서 한 가지 더 확인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높아서 자연스럽게 수분 보충도 됩니다. 콩팥은 적절한 수분이 유지되어야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배는 수분과 섬유질을 동시에 공급하는 이중 효과를 냅니다. 국내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싱고배나 황금배 모두 괜찮습니다.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배 하나를 담아 오십시오. 여기서 보너스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달걀과 식초. 삶은 달걀을 만들 때 물에 식초를 한 숟가락 넣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껍질이 잘 벗겨진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위 속에서 소화 효소의 활성을 도와서 단백질 분해를 더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단백질이 잘게 분해되지 않고 큰 덩어리로 남으면 그 처리 부담이 결국 콩팥으로 넘어갑니다. 식초가 소화를 도와주면 콩팥이 떠안아야 할 일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인슐린도 천천히 분비되고 콩팥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당뇨가 있으신 우리 같은 분들에게 특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달걀을 삶으실 때 물 1리터에 식초 한 숟가락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다 드신 뒤에 따로 식초를 더 챙겨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달걀 안에 충분히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는 식초 한 병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비싼 영양제를 새로 사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있는 재료로 살아가는 법을 익혀온 세대입니다. 식초 하나, 양파 하나, 배 하나 이런 평범한 재료들이 사실은 우리 콩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 자주 받는 질문 2가지를 짧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달걀을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나요? 콩팥 기능이 정상이신 분은 하루 한두 개 정도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무엇과 함께 드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미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받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적정 단백질량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조합 한꺼번에 다 끊어야 하나요? 우리가 한 번에 모든 습관을 바꾸려고 하시면 오히려 부담이 되어 포기하기 쉽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소금 줄이기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차 마시는 시간을 옮기시고 마지막으로 우유와 달걀을 같은 끼니에서 분리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나씩 바꾸어 나가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오늘 약속드린 마지막 내용입니다. 콩팥이 보내는 신호를 집에서 어떻게 직접 확인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화장실에서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첫째, 우리 스스로 소변 색깔을 확인하십시오. 건강한 소변은 맑은 노란색입니다. 비유하자면 사과 주스보다는 옅은 레몬차 색깔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짙은 갈색에 가깝거나 반대로 거의 물처럼 투명하다면 둘 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짙으면 수분 부족이나 콩팥 농축 기능의 문제일 수 있고 너무 투명하면 콩팥이 농축 기능 자체를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스스로 거품을 확인하십시오. 소변을 보신 뒤 변기물을 바로 내리지 마시고 잠깐 들여다 보십시오. 거품이 생기는 것 자체는 정상입니다. 문제는 그 거품이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입니다. 일반적인 거품은 10초 정도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비누 거품처럼 촘촘하고 자잘한 거품이 1분 넘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성철 씨도 윤정희 씨도 두 분 모두 나중에 돌이켜보니 이 거품을 몇 달 전부터 보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세제가 안 헹궈진 줄 알았다고요. 셋째, 우리 스스로 야간뇨를 확인하십시오. 잠자리에 든 뒤 화장실 때문에 2번 이상 깨신다면 이것도 주의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콩팥이 낮 동안 충분히 농축 기능을 하지 못하면 밤에 그 작업을 떠넘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소변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넘기기 쉬운 증상이지만 실제로는 콩팥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3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미루지 마시고 우리 가까운 병원에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검사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비용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검사 하나가 박성철 씨와 윤정희 씨처럼 늦게 발견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콩팥만큼 조용히 일하면서도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는 장기는 없습니다. 그 침묵을 우리가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우리 식탁 위에서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달걀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3가지 우유, 소금, 그리고 식후, 진한 차였습니다. 반대로 콩팥을 지켜주는 3가지 조합은 파프리카, 양파와 부추, 그리고 배였습니다. 여기에 보너스로 식초까지 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서 매일 확인하실 수 있는 3가지 소변 색깔, 거품, 야간뇨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달걀 옆에 소금통을 치우고 식사 후 차는 1시간 미루고 대신 파프리카나 양파, 부추, 배 가운데 하나를 곁에 두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콩팥은 말이 없습니다. 절반 이상 망가질 때까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합니다.
평생을 우리 자식들과 가족을 위해 달려오신 여러분, 이제는 그 성실함을 자신에게 돌려주실 차례입니다. 우리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시려면,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오늘 이 작은 습관부터 바꾸어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매일 아침 달걀을 드시는 우리 가족 가운데 소중한 분께 조용히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오늘도 조용히 그리고 성실하게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도 함께해요.